장애인들은 마음대로 이동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고충입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실정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 차량도 문제입니다. 차는 부족하고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많다 보니 제때 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찾은 자치단체가 있는데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일반 택시를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시정해 콜택시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휠체어 차량에 몰리던 수요의 절반을 택시가 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은 더 들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경남에는 아직 이런 택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의 노력과 아이디어에 따라 장애인들의 편리함이 크게 달라지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교통수단이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인 분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사회활동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창원의 한 아파트. 뇌병변 1급 34살 정양희 씨가 아침 출근 준비로 분주합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화장을 하고 옷을 고릅니다. 아니야. 어때, 너 오늘 화장 잘 먹나? 집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직업 훈련을 받는 정 씨. 출근은 오전 10시 반까지이지만 3시간 전부터 서두릅니다. 출근길은 1시간은 기본, 2시간을 넘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기다려야 해서입니다. 네, 창원에 계세요. 창원에 10분 계세요. 10분요? 근데 이렇게 택시를 일찍 부르셔야 돼요? 1시간 반이나 일찍 부르셔야 되네요. 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10시간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직 없어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정 씨는 승용차나 일반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저상버스도 출근길에는 언감생심. 전동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장애인 휠체어 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들쭉날쭉한 데다 길게는 2시간도 걸려 지각하지는 않을지 언제나 마음을 졸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부터 서둘러서 피곤하진 않으세요? 요즘 좀 피곤하죠. 낭골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리는. 정 씨의 발가락이 컴퓨터 키보드 위를 오갑니다. 회계문서 작성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후 근무가 한창이지만 정 씨는 벌써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저녁 6시 반이면 사무실도 문을 닫기 때문. 제때 퇴근하려면 오후 4시부터 수시로 장애인 휠체어 택시 대기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동수당입니다. 네, 창원에 계세요. 15분 계십니다.
2시간 전부터 전화해 예약했지만 택시는 오늘도 퇴근 시간을 넘겨 도착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렇게 밖에서 기다려요? 일주일에 한 3번, 4번. 오늘 지금 5만 정도 기다린 건 어느 정도면 빨리 온 거죠. 휴일. 정 씨가 친구와 영화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휴일에는 장애인 휠체어 택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상버스를 이용해보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평소에 들고 다닐 때보다 딱 기다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상버스, 오늘은 저상버스 타고 이동하려고요. 하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다가온 저상버스는 정 씨가 탈 새도 없이 지나쳐버립니다. 방금은 왜 못 하셨어요? 거리가 너무 멀고 한 대는 태우려고 갔는데 하려고 출발해보고 있네요. 또다시 다가온 저상버스. 활동보조인이 달려가 잡아준 덕에 겨우 탑승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도 채워주지 않아 중심을 잡기도 힘듭니다. 리프트를 내려 버스에서 내리는 사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주변 시민의 타박이 날아듭니다. 집에서 1.5km 거리 영화관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돌아갈 길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솔직히 나가면은 버스나 택시나 골라타면 금방 가잖아. 버스를 가려고 해도 30분, 40분, 1시간 그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대중교통이 낫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이동이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6km 거리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버스에 오른 28살 김정민 씨. 지적장애 2급인 김 씨는 다리 근력도 약해 버스에서 중심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빨리 운전하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잡는 게 힘들었어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며 짐까지 들어야 해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객님 빈차가 없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전화 한 번 더 드릴게요. 김 씨처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1, 2급 장애인이면 장애인 휠체어 택시 이용 대상입니다.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휠체어 택시로 수요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저상버스하고 이제 교통약자 콜택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입률이 현저히 낮아서 교통약자 콜택시만이 중증장애인들의 그 이동 수단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1, 2급 장애인은 3만 8천여 명. 이에 비해 경남의 장애인 휠체어 택시는 315대입니다. 휠체어 택시 한 대당 120여 명이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경남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5.2%에 그치고 이마저도 버스 정류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실제 이용은 힘듭니다. 1, 2급 장애인 중 휠체어가 필수인 뇌병변과 지체장애인은 15,000여 명. 휠체어 택시를 이들만 이용한다면 47명당 한 대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나머지 23,000여 명도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법정 대수보다 많이 도입해도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보니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남의 시군은 또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 검토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택시 한 대가 부산 시내를 가로지르며 손님을 찾습니다. 콜 받으시겠습니까? 콜 수락되었습니다. 잠시 뒤 손님의 호출을 받은 택시. 예, 기사님 아직 안 오셨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좀 글로 와 달라고. 주택가로 향해 16살 여학생과 어머니를 태웁니다. 이 여학생은 자폐를 앓는 장애인. 자폐 치료 수업을 받기 위해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언뜻 일반 택시와 다르지 않은 이 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시각, 지적, 자폐 1, 2급 장애인이 이용하는 바우처 택시입니다. 일반 택시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면 요금의 65%를 부산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운행되는 바우처 택시만 부산에서 1000여 대.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했던 이용객들은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면서 이동이 수월해졌습니다. 시간이 빠삭할 때는 택시비 그 치료비도 부담스러운데 그것까지 이래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제도가 이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조금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우리 애들 차 타면 좀 많이 좀 시끄러울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비콜 기사님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시니까. 실제 장애인 승객의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는 지난 2013년 22만 건에서 지난해 53만 건으로 2년 만에 2배가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휠체어 택시로 몰리던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바우처 택시 도입 이후 장애인 휠체어 택시 대기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분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습니다. 운전 첫 해에 약 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해서 휠체어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두리바를 이용하고 그리고 비휠체어 이용자분은 이용 대수가 1,071대로 대수가 많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장애 유형에 맞춤형으로 저희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전용 버스도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휠체어 5대를 탄 장애인과 보호자 5명을 동시에 태울 수 있고 부산 영도 지역의 병원과 복지관, 주거지를 하루 6번 순환해서 운행합니다. 저상버스가 있어도 이용하기 힘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시간을 예측해서 이동하도록 맞춤형 버스를 만든 겁니다. 이 다인성 두리바를 한 대로 운영을 하면 두리발 차량 8대 정도를 투입하는 그런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예 1, 2급 비휠체어 장애인만 이용하는 전용 개인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바우처 택시와 달리 일반 승객은 이용할 수 없어 더 많은 장애인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와 분리해서 운영해 배차 시간이 줄면서 장애인 이용객의 만족도 높습니다. 대략 한 30분에서 길면 한 40분, 50분 안에 나와요. 예, 훨씬 편해졌죠. 오래 안 기다려도 되니까. 노란차는 또 그 휠체어 장애인들한테는 또 그게 발이고 우리한테는 이제 이 개인 택시가 발인 편이죠. 서울시는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개인 택시를 현행 50대에서 100대로 늘릴 계획.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통정책을 종합한 서울시 선언을 지난 연말 발표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 확대와 모든 노선 저상버스 100% 도입, 전체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 보행자 도로의 턱을 0cm로 낮추기 등 대중교통과 도로 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종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들을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그거보다는 좀 더 그걸 되돌아보고 좀 더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게 좋겠다. 사업이 대폭 늘고 다양해졌지만 예산 폭탄은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수십 차례 협의해 수요자 시각에서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어 정책은 다양해졌지만 계획 예산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2025년까지 진행될 사업을 민관위원회가 감시하도록 해 사업의 지속력도 확보했습니다. 이 이동권 헌화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같이 만들었다. 이것을 같이 만들었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까지 저는 같이 좀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학교에 가고 회사에 출퇴근하고 여가를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동은 일상을 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동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일상은 사치가 되고 미래는 잡지 못할 신기루가 됩니다. 비장애인처럼 장애인도 문화생활이나 또 직장생활이나 또 학교를 다니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이동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와도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결국 행정당국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새로운 교통체계와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동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마련은 외면한 채 제자리 걸음만 거듭하는 경남의 현 주소를 되돌아볼 때입니다.